햇빛이 건물 내부로 들어오도록 설계를 해서 천장에 넓게 유리를 설치한 국립부여박물관입니다. 바로 이곳에 최근에 핫하게 주목받고 있는 문화유산이 박물관 노비 한가운데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문화유산이 다 그렇듯이 이 문화유산도 여러 우여곡절을 거쳐서 오늘날까지 남게 된 바로 부여 석조, 백제 때 만들어진 독특한 모양의 석조물로 석조 또는 수조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물을 담았던 돌그릇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석조가 현재 백제의 수도가 있었던 한성에서는 발견되지 않지만 웅진과 사비, 그러니까 공주와 부여에서 이런 형태의 석조가 몇 개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공주에는 중동 석조와 반죽동 석조라고 해서 공주의 아주 유명한 사찰이었던 대통사가 있었는데 이 대통사에서 600년을 전후한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현재 국립공주박물관 야외 입구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백제의 부여석조는 부여박물관 노비 한가운데에 있었는데요. 원래는 부의 부소산성 아래에 있었던 박물관에 있었습니다. 예전에 현재 위치로 옮기기 전에 부소산성 아래에 박물관이 있었습니다. 이 박물관이 너무 좁고 오래되니까 지금의 위치로 국립박물관을 옮겨서 개관을 했는데 이 개관할 때 대형 크레인을 써서 지금처럼 박물관 노비 한가운데 설치를 했습니다.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일제강점기 때의 유리건판 사진이 남아있는데 그 사진과 간략한 조사 자료를 통해서 내력을 보면 백제 왕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부여 관북리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한성에 있었던 백제 왕궁의 위치는 어느 정도 확실하지만 공주나 부여로 수도를 옮긴 이후에 백제 왕궁의 위치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략적으로 어디 있었다는 것은 대략적으로 추정이 가능한데 이 부여의 관북리라는 곳이 있는데 이 관북리 일대에 백제 왕궁이 있었던 걸로 현재 강력하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석조를 보면 넓은 지대석과 그리고 아주 잘 만들어진 기교 있게 만든 원형의 받침석을 마련을 해서 그 이후에 대형의 원형 수조를 올렸습니다. 원형 수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하중이 대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나 이 백제 부여 석조는 백제 미술 문화의 특징이 부드러움과 유연함입니다. 돌로 만들었지만 보시는 것처럼 외곽선이 아주 부드럽고 유연해서 백제 미술의 아름다움을 있는 그대로 여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문화유산으로도 현재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돌을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다듬었다는 것이 참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석조는 표면에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현재 마모가 돼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백제가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에게 660년에 사비도성이 함락되면서 멸망당했고 그것을 기념해서 당나라 군사들이 그러니까 소정방을 중심한 당나라 군사들이 백제를 멸망시키고 나서 포로로 의장을 비롯해서 많은 백제 사람들을 당시 당나라로 잡아가는데 그러한 사실을 글자로 새겼습니다. 이와 동일한 내용이 현재 부여군 중심가에 있는 정림사지라고 하는 사찰에 세워져 있는 5층 석탑의 1층 탑심 표면에도 같은 내용의 명문이 현재 새겨져 있습니다. 바로 그 5층 석탑과 동일한 내용이 이 석조 표면에도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석조도 5층 석탑도 백제 멸망의 한을 품고 있는 문화유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백제 멸망 직후에 명문이 새겨졌다는 것은 백제가 멸망한 660년 이전에 이 석조나 또는 5층 석탑이 제작되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백제 석조의 용도와 기능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5층 석탑이야 사찰의 중심에 세워져서 예불의 대상이 된다고 하지만 이 석조는 과연 어떤 용도로 만들었을까? 지금까지는 그냥 단순하게 통일신라나 고려시대에도 이처럼 물을 담는 석조와 같이 한 가운데를 깊이 파서 그 안에 물을 담았던 그런 돌그릇, 석조 또는 수조라고 하는데 물을 담았던 그런 돌그릇이 통일신라와 고려시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바로 이 백제 부여 석조도 아마 석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명칭도 석조 또는 수조라고 붙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크게 둥그렇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독특하게 만든 이 수조, 석조, 그 용도와 기능은 무엇인지 어떤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또는 관련 문헌 자료에 의해서 밝혀진 것은 현재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상당한 부분이 바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일부 연구에 의하면 이 백제 석조의 형태가 불가에서 밥을 먹을 때, 공양할 때 쓰는 바루라고 하는 그런 그릇이 있는데, 바루하고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서 불발 또는 바루를 형상화해서 만든 조형물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는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루, 불발 형태의 어떤 불교적인 조형물과 관련 경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돌로 만든 이 불발은 584년에 한역된, 그러니까 산스크리트로 된 것을 이제 한자로 바꾼 거죠. 이 한역된 연화명경이라는 그런 경전이 있습니다. 이 연화명경의 어떤 소위 경전으로 해서 이 석조가 제작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 소위 경전인 연화명경에 의하면 불발은 온전한 불발과 깨어진 불발로 크게 구분이 되는데, 온전한 불발은 미륵불이 출현하는 용화 세계를 상징한다면, 깨어진 불발은 말법 시대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생들을 구원하기 위한 방편으로 공양할 수 있는 대상은 바로 깨어진 불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가에서는 일반적으로 온전한 불발과 깨어진 불발이 한 쌍으로 제작이 되는데요. 온전한 불발은 용화세계 또는 미륵불의 어떤 하생을 기원하는 의미가 있고, 깨어진 불발은 말법 시대를 상징해서 어떤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불발은 석가가 열반한 이후에 열애부를 상징하는 또는 열애의 정법을 상징하는 그런 유품으로 인식이 됐고, 그래서 중생들이 정성을 다해서 공양해야 될 그런 대상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깨어진 불발은 말법 시대의 어떤 서막을 알리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말법 시대에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기를 바라는 그런 중생들이 바라는 그런 염원도 그 안에 함께 배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법 시대의 어떤 이런 깨어진 불발을 만든다는 것은 중생들이 숭배하고 또 구원의 방편으로 삼아야 될 그런 대상이다, 이렇게 인식이 되었다는 거죠. 이러한 미륵신앙은 크게 상생신앙과 하생신앙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이 중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생과 관련된 신앙이 바로 하생신앙입니다. 바로 이 불발은 미륵 하생신앙과 관계된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깨진, 파손된 그런 불발을 만들었다는 것은 미륵불의 하생을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백제 사람들이 깨진 상태로 불발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 부여 석조가 깨져 있고 원래부터 깨진 상태로
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는 일기만 전하고 있지만 원래는 온전한 것과 깨진 것 이렇게 이기였을 걸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연구 성과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백제 석조에 대한 어떤 독특하고 아주 기발한 그런 착상에 의해서 백제 석도의 어떤 용도와 기능을 추정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다소 근거가 빈약하고 또 확증할 수 없는 그런 논리 전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 공양하는 그런 도구로 이렇게 깨진 불발을 만든다? 조금 상식에 어긋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만약 깨어진 불발이 어떤 새로운 시대를 오기를 바라는 그런 염원을 담았다면 우리나라에서 혼란스러웠던 시기, 예를 들면 후삼국 시대나 조선 시대에도 혼란스러웠고 또 그때 당시 미륵 신앙이 성행을 했는데 그렇다면 깨어진 불발이 상당수 제작되었을 걸로 보이는데 현재 깨어진 불발은 거의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약간의 어떤 의구심을 품게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석조 미술을 연구하고 있는 제가 보기에는 이 백제의 부여 석조는 전체적인 어떤 조형 기법이나 양식 그리고 규모 이런 걸로 봤을 때 제작할 당시에 상당한 공력이 들어갔을 걸로 보이고요. 단순하게 어떤 물을 담거나 또는 보온 법주사에 가면 이런 석조 형태를 연지라고도 하는데 연꽃을 키우는 인공 연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크고 공력을 들여서 제작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우리의 어떤 불교 역사를 봤을 때 이런 석조를 만든 것은 불교 신앙이나 의례와 연관된 조형물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부여 석조 표면에 정림사지 5층 석탑과 동일한 명문을 새겼다는 것은 이 부여 석조가 5층 석탑 못지않게 특별한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부여된 조형물이기 때문에 당시 정림사지 5층 석탑에 새겨진 명문과 동일한 내용을 이 석조에도 새겼을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의구심이 있고 명확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여 석조가 전체적인 형태나 규모 이런 걸로 봤을 때 부처님 오신 날 관정의식을 행하기 위한 용도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석가모니가 태어나자마자 하늘에서 구룡 9마리의 용이 나타나서 이렇게 물을 뿌려주고 그걸 기념했는데요. 바로 그런 기념의식을 관정의식이라고 하는데 그런 관정의식을 행하기 위한 용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을 증명해줄 관련 문헌이나 또는 간접적인 자료가 현재 찾고는 있는데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연구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이 백제 부여 석조가 진정한 용도와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연구가 되기를 기대를 해봅니다.